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헬로윈 참사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사상자 현황과 또 현재까지의 수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치, 또 외국인 사망자 수치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상자가 수치가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중상자가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하고 또 치료 중인 부상자가 뒤늦게 파악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는 154명입니다.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 등 총 303명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기준 286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 확인은 완료됐습니다. 예. 1명에 대한 신원 확인은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사망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98명, 남성이 56명입니다. 여성 피해가 2배 가까이 컸습니다. 예.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벡, 스리랑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역시 사연을 두고 질식사에 역시 아무래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수가 피해가 컸습니다. 20대 여성이 수가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보셨지만은 여성의 그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추정에 좀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고요. 아직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새겨 들어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내부 장기 파열보다는 질식사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숨을 쉬려면 폐와 배가 팽창하게 되는데 당시 사고 영상 보셨죠? 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흉부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한 5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압박이 엄청났던 거죠. 일부 논문에 따르면 65kg 성인이 100명이 밀 때 압력이 18톤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위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키가 좀 컸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위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했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여성들은 파묻혀 있거나 깔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이어졌고 재빠른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가 기능을 못하고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질식사로 가는데 6분이 걸리는데 그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지역에 사람이 굉장히 밀도 있게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또 근육량이 그렇죠.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압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추정에 불과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참사가 국민에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아무래도 사상자의 수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희생 장면이 여과 없이 퍼진 것도 또 한몫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감하는 마음, 애도의 마음이 깊어져서 사람들이 슬픔에 조금 더 잠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죠. 저희 취재진이나 보도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영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고 직후부터 밤 사이에 SNS 등에는 이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집단으로 CPR을 하는 영상이라든가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이 시신들이 바닥에 눕혀져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도 적지 않았던 거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 압사 사고인데다가 SNS라는 새로운 투산을 통해서 현장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충격을 더욱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디어 사용을 좀 줄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무섭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찾아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목격자 못지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을 내고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포를 멈춰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은 스스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 1000여 명에 대해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부상자 입원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심리 지원을 알리고 병원, 분향소 등을 방문해 현장 심리 지원도 합니다. 지원단은 100명으로 꾸려져서 인력 1명이 1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자의 마음 상태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